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리 모타 박사로 물리치료사이자 오스테오패스, 통증 없는 척추의 비밀 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좌골신경통과 관련된 통증과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아는 최고의 운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추가 팁 2가지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페이스북에서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 채널에 있는 좌골신경 운동이나 무릎, 어깨, 팔꿈치 운동 같은 다른 영상을 찾다가 여기서 좋아요 누르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면 우리 채널과 페이지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희의 팁과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좌골신경은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수축된 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제, 즉 허리나 이상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통증, 화끈거림, 전기 충격 같은 느낌, 저림, 그리고 찌릿찌릿한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통증은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다리 뒤쪽 전체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발바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좌골신경의 경로입니다.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뒤를 지나 무릎, 종아리를 거쳐 발바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어떻게 다루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가 상지, 팔, 차골신경, 정중신경, 요골신경을 위해 이야기했던 신경 가동화 기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좌골신경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신경 가동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려면 5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벽 가까이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이상적으로는 바닥이나 단단한 표면에 눕는 게 좋습니다. 매트나 요가 매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좀 더 편안하게 누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닥에 내려가서 눕는 것이 힘드시다면 침대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좀 더 단단하고 딱딱한 침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단계는 다리를 벽에 올려서 발꿈치를 벽에 대는 것입니다. 다리는 곧게 펴고 편안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이나 쿠션, 베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에서는 여러분이 동작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것 없이 할 거예요. 3번째 단계에서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할 겁니다. 발가락을 자신 쪽으로 당기듯이 발목을 굽힐 거예요. 이 3번째 단계에서는 벽과의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거리를 찾으세요. 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할 때 다리 뒤쪽, 다리 전체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통증은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는데도 늘어나는 느낌이 없다면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벽에 더 가까이 가서 다시 테스트하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만약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다시 테스트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리 뒤쪽이 늘어나야 하며 통증은 없어야 합니다. 4번째는 머리를 몸보다 높게 두세요.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단단한 베개나 쿠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푹신하다면 베개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 실제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운동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발등 굴곡과 족저 굴곡을 하게 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자신 쪽으로 당기고 발을 최대한 뻗으세요. 이 동작은 리드미컬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0회를 반복해야 합니다. 만약 60회를 다 하지 못하겠거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발이 저리기 시작한다면 60회를 더 작은 횟수, 더 작은 세트로 나누어서 하세요. 30회씩, 2세트 20회씩, 3세트 10회씩, 6세트로 나누어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증상이 있는 다리뿐만 아니라 양쪽 다리 모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나 저림, 좌골신경에 더 강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처음 2, 3일 또는 첫 주 동안에는 운동을 하실 때 증상이 없는 다리, 즉 건강한 다리만 운동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2일, 3일, 5일 정도 증상이 없는 다리만 운동한 후에는
증상이 있는 다리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신경 가동성 운동을 한 후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나 저림, 전기 충격 같은 강한 증상이 있다면 먼저 증상이 없는 다리, 즉 건강한 다리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증상이 있는 다리, 통증이나 저림, 전기 충격 같은 증상이 있는 다리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공유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팁이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야, 친구야. 놀라게 하지 마. 왜 그래? 팁을 잊고 있잖아, 친구야. 맞아. 벌써 잊을 뻔했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때로는 특정 치료나 전문 치료 또는 수기 치료 같은 것을 하면서 좌골신경통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 통증이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전혀 좋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관찰해온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몸의 사용 방식이 바르고 신체 구조도 건강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갑이 누군가에게 좌골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루의 상당 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일할 때든 컴퓨터를 할 때든 더 심한 건 오토바이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오토바이가 더 나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갑의 두께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분, 즉 바로 그곳에 있는 이상근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좋아지지만 여전히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갑이 계속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다시 오고 전기 충격 같은 느낌, 저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빼서 앞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갑의 두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많은 남성들의 지갑이 공처럼 두꺼워서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 지갑이 좌골신경 등 신경에 얼마나 압박을 주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좌골신경에 압박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직접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 한쪽에 더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즉, 몸 전체의 무게가 양쪽 엉덩이에 고르게 분산되는 대신 한쪽에만 집중되어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좌골신경도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는 바로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고 바로 그곳에 이상근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육이 긴장되거나 짧아지면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리 꼬고 앉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시간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직업적인 이유로 더 우아하고 단정해 보여야 하는 상황을 골라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가 통증이나 불편함,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이런 상황에서 압박이 더 심해질 때를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경가동성 운동을 자주, 규칙적으로 연습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가능하면 필라테스처럼 유연성도 함께 기를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있고 자세도 더 잘 맞추고 더 우아해 보이면서 건강과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 제 바지 마음에 드셨나요? 이건 제 카포에이라 바지예요. 이 바지는 오랫동안 옷장에 있어 먼지가 쌓였어요. 먼지이라.
농담이 정말 끔찍하죠. 미안해요.